네, 안녕하세요. IBSF2 물리강사 최정입니다. IB 물리를 지도하다 보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IA를 처음 시작할 때 뭐 어떻게 주제를 정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 IB 물리 IA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A criteria, 그러니까 채점 기준이죠. 네, 채점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채점 기준은 사실 다른 IB 과학 과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뭐 이미 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 중에 가장 처음 두 개, Personal Engagement, Exploration,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제를 선택하고 그리고 실험을 설계하는 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 크라이테리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Personal Engagement는 이제 학생이 본인이 선택한 주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크라이테리아인데요. 현실적으로 사실 학생이 IA를 시작하기 전부터 뭐 평상시에 특정 물리 주제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어떻게 써야 될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크라이테리아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억지로 뭔가 옛날부터 이 주제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억지로 지어내서 쓰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personal engagement라는 거는 꼭 예전부터 이 주제에 뭐 얼마나 관심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IA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이제 그것보다는 얼마나 이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리서치를 했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그 주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실험 설계를 할 때 얼마나 고민한 흔적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는 그런 크라이테리아이기 때문에 꼭 무슨 뭐 지어내서 감동 스토리를 쓰려고 하는 그런 필요는 없는 그런 크라이테리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exploration은 이제 어떻게 보면 personal engagement의 연장으로 이제 해당 주제의 이론적인 배경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IA에 드러나 있는지를 보는 그런 부분인데요. 또한 한 가지 더는 이제 그 research question이 본인이 선택한 주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relevant한지 그리고 또한 본인이 설계한 그 실험이 그 research question에 대한 해답을 내리는데 얼마나 유효한지를 보는 섹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진행을 한 그 실험이 자기가 정한 research question에 대한 어떤 해답에 도달을 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좀 뭐 흥미로워 보이는 실험을 열심히 해가지고 데이터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험으로부터 얻은 데이터가 이제 본인이 정한 research question에 해답을 찾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 사실 이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주제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뭐 이제 요 사항들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IA는 원칙적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실험을 진행을 해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해서 IA를 쓰는 experiment based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실험을 해놓은 데이터 이게 뭐 이제 뭐 주변 친구가 한 실험 데이터 그런 게 아니라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험을 진행을 해서 자기들이 얻은 데이터를 이제 공지를 해놓은 경우 이제 그런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다른 사람의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IA를 작성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실험을 진행하는 experiment based를 추천을 하고요. 이제 뭐 IA를 직접 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직접 실험을 하기는 귀찮으니까 그냥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IA를 쓰는 게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IA를 직접 진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본인이 직접 일단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게 나중에 뭐 analysis라든지 이 뒷부분에 이제 그 실험에 대한 어떤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쓸 내용이 더 많기도 하고요. 왜냐면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깨달은 바도 더 많을 거고 또한 실험에 어떤 이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IA를 쓰는 게 허용되는 경우는 이제 본인 스스로 직접 실험을 하기에는 너무 실험이 뭐 복잡하다든지 어렵다든지 아니면 뭐 충분한 장비가 없다든지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제 그게 허용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주제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주제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주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주제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단지 뭐 실험을 하기 귀찮다라든지 라고만 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진행을 하는 선택을 하는 거는 되게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느 정도 난이도의 주제를 선택할 것인가죠. 근데 이건 제가 여기다가 not too simple, not too complex라고 써놨듯이 뭐 명확한 해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먼저 뭐 too simple한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 저희가 IB 물리에서 배우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물리 법칙들, 뭐 F는 MA라든지 또는 뭐 wave equation이라든지 아니면 뭐 pendulum의 period equation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기 쪽에서는 뭐 V는 IR이라든지 뭐 P는 VI 이런 어떤 기본 물리 법칙을 단순히 실험적으로 확인만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 too simple한 영역에 들어갈 위험이 크죠. 하지만 이제 곧 똑같은 어떤 개념과 관련된 실험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IB 물리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약간 다른 측면, 뭐 independent variable을 다르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period of a pendulum equation과 관련해서 뭐 사실 그 period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그 공식에 따르면 단지 길이와 gravitational acceleration 뿐이지만 사실은 그 공식 자체가 이제 원래는 굉장히 작은 뭐 각도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각도를 좀 더 크게 했을 때는 나오는 그 period의 결과가 그 equation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라든지 뭐 또는 뭐 wave equation 같은 경우 그 wave equation 자체를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실험은 좀 너무 단순할 수 있지만 그 웨이브 스피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뭐 예를 들어 줄에서의 웨이브라면 그 줄의 두께나 아니면 또 줄에서의 텐션이 그 웨이브 스피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물에서 그 웨이브라면 예를 들어 뭐 파도라면 이제 그 물의 깊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IB 피직스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험들은 그 variable을 잘 선택을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실험이 단순해 보인다고 해서 꼭 그 주제나 개념들이 단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실험이 단순해 보이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여기다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저희가 공을 떨어뜨렸을 때 공이 튀어오르는 높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을 떨어뜨렸을 때 어디까지 튀어오르는지 그 튀어오르는 높이에 관련된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면 실험만 딱 놓고 보면 되게 뭐 너무 간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 보이는 그런 실험이지만 사실 이걸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이 공이 튀어오르는 높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파트를 살펴보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이론적으로 사실 IB 물리 그 이상의 개념들까지도 필요한 상당히 깊이 있는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충분히 IA를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너무 주제가 컴플렉스해지는 경우는 이제 보통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 하면요. 학생이 이제 완전히 독창적인 남들은 아무도 안 한 그런 주제를 너무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주제가 너무 복잡해지는 컴플렉스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IA 주제를 정할 때 물론 뭐 남이 해놓은 실험을 뭐 그대로 따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오리지널한 남들이 전혀 안 하는 주제를 꼭 선택을 해야지 하고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뭐 고등학교 레벨에서 직접 실험을 진행을 해서 뭔가 이제 조사를 하는 그렇게 해볼 만한 주제가 사실 무궁무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뭐 학교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IB 채점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된 주제 안에서 결국에 IA의 주제를 선택을 하다 보면 뭐 겹치는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완전히 독창적인 그런 주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그 작성 과정에 있어서 그 실험 설계나 그다음 그 이후 데이터 애널리시스에서 충분한 이제 고민을 하고 충분히 이제 깊이 있게 IA를 써주기만 하면 네, 너무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주제에 집착을 해서 하다가 이제 실험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실험 결과도 잘 안 나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은 선택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이렇게 물통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 물을 채워서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는 뭐 제가 본 IA만 해도 10개가 넘고 그리고 뭐 매년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당장에도 누군가는 그 주제를 가지고 IA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되게 흔히 하는 주제인데 또 매년 보면 그 주제를 가지고도 7점을 받는 학생들은 나온단 말이죠. 이것처럼 뭐 이제 남들이 많이 하는 주제라고 하더라도 실험 설계를 잘 하고 실험을 이제 정확하게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어나리시스를 잘 충분히 이제 생각을 고민을 해서 적어준다면 뭐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quantitative measurement가 가능한,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정량적인 이런 측정이 가능한 variable들을 사용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들었던 이 예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제 공이 다시 튀어 오르는 높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은 되게 다양하죠. 뭐 공을 처음 떨어뜨린 높이라든지, 뭐 공의 재질이라든지, 바닥의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공기를 채워놓은 공이다 그러면 그 공기의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의 온도라든지, 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고,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다 이 IA의 independent variable이 될 수 있는 후보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예를 들어 공의 재질이라든지 바닥의 재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치화할 수 없는,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independent variable로 삼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뭐 공의 재질을 가지고 independent variable 삼아서 실험을 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가 되면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independent variable과 dependent variable 사이에 어떤 수학적인 관계를 유도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런 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의 재질이 independent variable이다 라고 하면 거기서 저희가 그런 그래프를 그리기도 힘들고, 또 어떤 수학적인 관계를 도출해내기보다는 그냥 뭐 고무가 나무보다 잘 튀기더라, 이런 되게 단순한 좀 유치한 결론에 밖에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quantitative하게 나타낼 수 있는 variable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주제를 정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제를 정하는 단계부터 미리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런 variable들을 측정할 수 있는 realistic하고 그 다음에 reliable한 방법이 있는지를 미리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학교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장비로, 또는 뭐 학교에 없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로 측정이 가능하면서, 또 그 측정 값이 이제 너무 오차가 크지 않은, 좀 이제 납득 가능한 범위의 오차의 정확도로 측정이 가능한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variable들은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는 아예 측정이 불가능한 variable도 존재를 하고, 또 측정 자체는 할 수 있기는 한데 이제 그 실험에 필요한 정도의 어떤 정밀도로 정확한 측정은 안 되는 그런 variable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측정을 할 수 있나 싶은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걸 측정하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요거를 좀 미리 조사를 하고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뭐 데시벨 미터를 사용한 소리의 크기 측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럭스미터를 사용한 빛의 밝기 측정,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그 장비 자체는 보통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측정 자체는 매우 쉽게 되기는 하지만, 이제 막상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제 그 측정 값들의 어떤 뭐 정확도라든지 그 차이가 학생이 그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까지 이렇게 정확한 그 조금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제 그리고 그런 경우 그 실험 데이터를 열심히 실험을 해놓고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학생이, 이 실험을 처음 하는 학생이 뭐 어떤 장비가 있고 뭐 어떤 값들은 측정이 가능하고 어떤 값들은 측정이 잘 안 되고 이런 거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학교마다 그 학교에 구비하고 있는 장비도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학교 선생님이랑 좀 상담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험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좀 볼 건데요. 이제 먼저 그러니까 independent variable이랑 dependent variable이랑 뭐 research question 이런 건 이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independent variable을 뭐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느 정도씩 변화를 할 것이냐, 그리고 dependent variable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할 것이냐, 그런 거를 고민하는 단계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prediction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값들을 가지고 이런 조건 하에서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예측을 해보라는 건데, 뭐 이걸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비슷한 실험을 한 다른 사람의 리포트를 찾아서 걔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뭐 그런 거를 구하기가 힘들다든지 뭐 본인이 구해놓은 리포트를 보니까 뭐 그렇게 좀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아니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주제와 관련된
그런 theoretical relationship, 그러니까 공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공식을 찾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실제 그런 문헌에 존재하는 저희가 그걸 literature value라고 하죠. 그래서 문헌값들,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실험했을 때 나온 그 결과값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조합을 해보면 내가 설계한 실험에서 대략 어느 정도 범위의 그런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계산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해보는 게 도움이 되냐 하면,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결과가 나올지 요거를 파악을 해놔야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선택한 이제 측정 방식이 그 정도 값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인지를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따가 uncertainty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저희가 보겠지만, 이제 그 dependent variable의 그 결과 값들이 좀 어느 정도는 이게 차이가 나게 나와줘야 저희가 그 independent variable과 dependent variable 사이의 그 관계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절한 수준의 그 차이를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정도 범위로 그 결과가 나와주는지를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상을 했으면, 그리고 그 예측을 통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independent variable의 값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하면 되겠다라는 게 파악이 됐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거를 가지고 예비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실험을 하다 보면 좀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가 발생을 해서 예상했던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험을 하다 보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바꿔서 하는 게 더 좋은 결과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는데 싶은 이런 개선점들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본 실험을 하다가 도중에 발견을 해서 고치는 것보다는 미리 예비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해놓으면 나중에 본 실험에 가서는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실험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예비 실험을 할 때는 당연히 각각의 independent variable 값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각 값마다 여러 번의 트라이얼하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제 내가 한 요 정도에서부터 요 정도 범위 안에서 independent variable을 1, 2, 3, 4, 5 요 범위에서 independent variable을 바꾸겠다라고 정했다면 1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다음 5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1을 넣어서 실험했을 때랑 5를 넣어서 실험했을 때 이제 확실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나온 결과가 내가 처음에 했던 예상과 어떤 좀 비슷한 범주 내에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 실험이 이제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봐서 실험에 문제는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처음에 했던 이제 요 예측과 그리고 또한 예비 실험을 통해서 배운 점을 다 반영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independent variable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얼만큼씩 변화를 할지랑 그 다음에 dependent variable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확정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험의 uncertainty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볼 건데요. 근데 일단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방법들, 이제 예를 들어 precise한 측정 장비를 사용을 해라, 좋은 측정 장비를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재라,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한 번만 실험을 하지 말고 여러 번의 트라이얼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의 average를 사용을 하면 uncertainty를 줄일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급적이면 작은 값을 측정을 하는 것보다는 큰 값을 측정을 할 수 있다면 이제 그 값의 percentage uncertainty를 줄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IB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이 중에서 이제 마지막 거인 이제 가급적이면 큰 값을 측정을 하면 uncertainty를 줄일 수 있다는 거는 학생들이 머리로는 알고는 있는데 막상 실험을 설계를 할 때 잘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 잠깐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다들 머리로는 알고 있는 사실이 저희가 1cm를 쟀을 때 uncertainty가 1mm인 거랑 1cm를 쟀을 때 uncertainty가 1mm면 이거는 이제 10%의 오차인 거죠. 근데 10cm를 쟀는데 1mm의 오차다. 그럼 이거는 1%밖에 오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1mm 눈금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지고 잴 거라면 1cm, 2cm 재느라 고생하고 uncertainty도 커지게 놔두지 말고 10cm, 20cm로 더 단위를 크게 만들어서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실험을 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재는 것도 당연히 더 편하게 잴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uncertainty도 훨씬 더 작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하면
independent variable의 범위를 최대한 크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IB 물리를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그 전에라도 사이언스 리포트를 작성을 해본 학생들이라면 요 두 개의 그래프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 지금 두 가지 그래프 모두 다 세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의 uncertainty는 똑같아요. 지금 요 error bar의 크기가 똑같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이점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independent variable을 이렇게 조금씩만 바꾸면서 세 번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independent variable의 차이를 크게 더 넓은 범위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잖아요. 이때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어떤 트렌드를 살펴본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요 error bar를 통과하는 가장 슬로프가 큰 라인을 그려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통과할 테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슬로프가 작은 라인을 그린다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통과하게 그릴 테니까 이런 라인이 그려질 텐데요. 그럼 지금 이걸 보면 뭐 대충은 뭐 independent variable이 증가할수록 dependent variable이 증가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기는 한데 그 트렌드를 나타내는 라인의 일단 기울기의 범위도 너무 크고 또한 만약에 이 그래프에 y-intercept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경우다 라고 하면 그 y-intercept의 범위도 너무 크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independent variable의 범위를 좁게 만들어 버리면 이 라인, 얘네들을 통과하는 이 라인에 뭐 gradient랑 intercept의 오차도 너무 크게 나오고 그 uncertainty가 너무 크게 나오고 또한 사실 이거는 뭐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라고 보기도 힘든 수준이죠. 그에 비해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제 각각의 데이터의 uncertainty의 크기는 지금 차이가 없지만 여기서는 가장 슬로프를 크게 만들어서 선을 그어도 이 정도 슬로프가 나오고 가장 슬로프를 작게 만들어서 선을 그어도 이 정도 선이 나오니까 어쨌든 적어도 얘랑 비교했을 때에는 여기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그 편차도 훨씬 더 작고 그 다음에 요 intercept의 uncertainty도 훨씬 더 작아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도 맨날 강조하는 거지만 네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independent variable의 범위를 넓게 잡아라. 심지어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러 번 실험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범위를 넓게 해서 더 적은 횟수를 실험을 하는 게 물론 범위도 넓게 하고 실험 횟수도 더 여러 번 하면 그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어쨌든 범위를 넓게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물론 요게 가능할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independent variable의 범위를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넓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정하는 게 좋고 이제 이런 사항은 사실 제일 처음에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단계에서부터 고려를 좀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실험 주제를 정할 때부터 내가 이제 이 값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그거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내가 independent variable을 충분히 큰 범위에서 이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존재하느냐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주는 게 좋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물리 IA를 이제 시작하려는 학생들이 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실험을 설계할 때 좀 본인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을 한두 가지라도 좀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